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침, 점심, 저녁 네. 밖에서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집에서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밥은 대한제일미 예, 쌀이 완전히 다릅니다. 밥을 하나하나가 입속에서 막 각자 진자 운동을 한다는 느낌일까요? 다 살아 있고요. 각기 생명을 또 갖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밥을 씹는 순간 어떤 농부가 어떤 땅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의 식탁까지 오게 되는지가 한편의 그 영화처럼 쫙 펼쳐졌죠. 초밥 장인들이 네. 저걸 고집하는 이유가 있더만. 초밥장인 분들도. 네. 압니까? 초밥 하나에 쌀 몇 알 들어가는지? 밥알? 초밥은 그 일본 우리 한정식이 있는데 좋은 초밥으로 갔어야 초밥 될까요? 하나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초밥에 쌀을 셀 생각도 하진 않았고요. 점심 때는 320알, 저녁 때는 술 안 주니까 280알. 네. 알겠나? 초밥이 그게 돈이 되나? 대한제일매는 250알만 해도 돼요.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 대한제일미 대한민국 최고의 쌀이고요. 또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기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산타 없더만 뭐 산타 있다고 뭐 난리치고. 랠리? 산타 뭐 80%가 올랐다는 등. 뭐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후들거리고 그래요. 지금 오늘 그 10대 뉴스 저 준비했는데 네. 근데 오늘 1년의 키워드를 보니까 좀 화가 났다. 한 해 동안 정말 화가 좀 많이 나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습니까? 네, 근데 뭐 마지막 날 뭐 어제 코스피 뭐 배당락을 그렇게까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회복이 안 되네. 회복이 안 돼. 네, 오늘 박 기자님 분석 한번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배당만큼만 떨어져야 되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뉴욕 증시도 뭐 다우존스 1.1% 하락해서 한 32,875 거래 마감했고요. S&P 500도 한 1.2% 하락. 뭐 나스닥도 1.35% 하락.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뭐 여기도 한 이틀 남았다는데 뭐 미국에도 산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배당나기가. 야, 나 이만큼 배당 안 주기만 해. 가만히 있을 거니까. 9%가 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감이 됐고요. 네. 근데 중국 코로나 이제 네. 코로나 얘기를 글로벌하게 잘 안 하게 되는데 중국 코로나 얘기는 지속적으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현황을 잘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각국에서 중국 그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들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양방으로 좀 그런 게 있는데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하고 있을 때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중국발 여행객이 급증할 조짐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막으려 그런다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오지 말란다며. 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야 이건 아니지. 이게 우리가 뭐 그 전에 한참 그 코로나 확산됐을 때는 서로 그런 거 하면서 감정도 상하고 했지만 뭐 이제 슬슬 저 푸는 분위기라는 건 알겠는데 너네는 좀 아니지 않냐. 지금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원래 확산 막 될 때는 좀 내보낼 때도 좀 막고 그러지 않아요? 검사 좀 철저히 시키고? 근데 중국은 지금 약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물타기 아니야? 물타기. 그러니까 자국민에 대한 너무 일반 여권 발급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좀 아니 하고 이제 나가서 막 많이 확산되면 야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럼 진짜 나쁜 나라지 그게. 아니 자기네 나라를 전 세계 그 코로나를 확산시킨.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근데 약간 좀 어느 정도 정리 좀 되고 이제 잠잠해진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씩 풀고 뭐 해외로 나가는 것도 푸는 거지. 막 확산되는 분위기 갑자기 지금 푼다고? 예, 지금 중국 여행 사이트 트립닷컴에 외국인 외국행 항공편과 해외 호텔 검색이 3년 만에 최고 수준. 이거 조금.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일단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과 7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은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좀 받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중국, 홍콩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이런 거 서로들 다 좀 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강화를 할 거예요. 저거는 좀 그렇지. 예를 들면 딱 입국대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만 일로 오세요. 그렇죠.
중국 코로나19. 여권 일로 오세요. 네. 코로나 이런다는 거잖아, 그지? 그 유럽에서 코로나19 제일 겁내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유럽에서. 예, 제일 크게, 유럽에서요? 예, 제일 크게 맞았던데 독일인가?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 바로 손들고 야 우리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하자. 그러면서 독일은 오히려 입국 제한 계획은 아직은 없다라고 좀 발표를 했어요. 아니 비행기를 같이 타고 결국 오군 입국 심사대에서 막는다는 건데 비행기 계속 타고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좀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긴 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조금은 우려를 좀 덜하고 있는 건 맞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너무 갑자기 풀어버리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네. 그러면서도 좀 마음이 이게 좀 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방역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투명한 자료가 부족하다. 중국이. 예,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한 얘기입니다. 네. 이게 아니 뭐 저기가 뭐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뭐 풀어주든지 말든지 뭐 그럴 건데 거기 지금 뭐 얼마나 확진됐는지 발표도 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금 한국 방역 당국도 중국 유입 확진자 모두에 대해 전장 유전체 검사를 분석하고 있다.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입국자로부터는 발열 기준을 강화하고 유증상자의 동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가 이제 조금 아쉬운 소리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은 방역 정책 조정할 때 모두 적응 기간을 거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기어 변환하고 있는 거니까 좀 예외가 아닐 뿐이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중국 방역 실패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예측 가능한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베이징은 정점을 넘겼다라는 넘겼대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뭐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베이징이 얼마나 심했었는지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특별히 발표한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저장성에서 한 100만 명 얘기 나왔었으니까 네. 베이징은 그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라는 얘기인 것 같고 생산 활동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중국의 방역 정책 조정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면서 좀 혼란이 좀 많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엄중한 대가에 대한 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좀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남들 할 때 하지. 네. 뒤늦게 하면서. 예.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또 이번에 춘제 1월 20일경에 이제 중국에 설날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그 고향 가지 마라. 고향 안 가면 우리가 보너스 줄게. 아, 중국 내에서 그러고 있대요? 예, 그런 이제 항저우시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소비 쿠폰을 좀 발행을 하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이 생산 현장에 남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게 모양은 경제 정책 관련한 거예요. 네. 나눠서 일해라. 근데 그걸 다 바라보는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좀 방지하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공안부에서는 적대 세력의 고혈한 행위를 엄단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적대 세력의 교란 행위? 예. 누가 적대 세력이에요? 원래 말 많으면 빨갱이잖아요. 저 권순우 기자도 저 나이에 비해서 옛날 추억이 거 굉장히 많어. 우리랑 비슷해요. 도저히 우리 정서는 못 따라올 나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뭘 언급한 게 아니고 네. 적대 세력의 각종 침투, 변복, 교란, 파괴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반대로 반분열 투쟁 조치를 엄밀하게 시행해 국가 정치 안전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외부적인 적대 세력의 얘기보다 네. 각종 말 많은 사람, 시위, 백지 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얘기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이후에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집단적 불만 표출에 대한 사전 경고의 메시지로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방역 물자에 대한 매점 매석 그리고 농민공에 대한 이제 악의적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대충 그러니까 중국이 공식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좀 가늠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뉴스 아까 10대 뉴스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한때 하루 확진자가 62만 명까지 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진짜 위기감 조성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우리 근데 지금 저 정프로는 아직 안 걸렸지. 저는 안 걸렸죠. 아 진짜요? 근데 걸렸을 것 같아. 아 분명히 그때 아, 코로나는 어떻게 걸리는 거죠? 네. 중국 한번 갔다 오시면 됩니다. 네, 코로나는 아직까지 오피셜하게 감염된 적이 없습니다. 검사를 안 하면 확진이 안 되죠. 아, 뭐 그건 뭐 알 수는 없죠.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난번에 매블쇼에서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최웅님 걸리실 때 네. 검사가 없으면 확진은 없다. 아. 아직은 뭐 그게 일본 스타일이잖아요. 일본 그렇습니까? 정부가 네. 검사량을 최대한 줄여서 확진자 수를 굉장히 낮게 나타냈던. 네네네. 아유, 다행입니다. 잘 이렇게 또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안전물 감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자, 하여튼 중국이 지금 전 세계로 여행객들을 보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내고 있고 각국은 좀 막으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첫 번째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그 일본 중앙은행 회의록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그 호수와 같이 잔잔했던 국제금융시장에 갑자기 난데없는 그 일본 중앙은행이 뭐 돌도 뭐 큰 돌도 아니고 갑자기 뭐 자갈 정도로 갑자기 던져갖고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이게 일본 중앙은행 갑자기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왜 다들 조용히 이제 좀 안정화되려 그러는데 가장 완화적인 애가 금리를 올렸냐 요것 때문에 좀 다들 의아해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의사록을 통한 메시지를 좀 궁금해했었는데 일단 그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의 의사록에 따르면은 이거는 통화 정책을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지속 가능하기 위한 의도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양적 완화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들을 네. 그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위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일본 국채 시장의 기능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게 변경하려는 의도, 완화 정책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채권 시장을 개선해 현재 완화 정책을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다. 그러니까 국채 시장에서 이게 너무 이거 오랫동안 눌러놓고 있으면은 매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야 저거 저래다 괜찮겠어?라는 우려가 커지면은 오히려 이 제로 장기금리 제로 정책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완화해서 이거를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부담을 줄임으로써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좀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위원은 채권 시장의 기능이 악화돼서 회사채 발행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기 부양 통화 정책이 시장에 전달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하는데 회사채 시장의 금리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일본은행이 2년 만기 채권은 0.03%, 5년 만기 채권 0.24% 금리에 또 무제한 매입을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조 일단 바뀐 거 아니라는 거고. 예, 예. 예,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우리는 유지할 거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있었는데 제가 이코노미스트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이게 그 일본 중앙은행이 뭐라 그럴까 이게 뻥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기습 작전을 펼쳤다. 이게 네. 내년에 FOMC에서 금리 또 올려버리면은 금리 격차 벌어지고 분명히 또 문제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 엔화 150엔 찍을 때 그리고 한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반적인 금리도 안정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혼자 난리냐는 거예요. 그 혼자 난리를 친 이유가 1월에 FOMC 열려가지고 분명히 금리 격차 벌어지면 분명히 또 공격받을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남들 조용할 때 우리 도시락 폭탄이라 그러잖아요. 점심 시간 남들 거래 안 할 때. 그럴 때 갑자기 치고 들어와 가지고 야 우리 건들면 뭐 우리 한 방 있어. 이거 한번 보여줌으로써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일본이 요새 임금 인상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일본이요? 예. 막 총리가 나서서 야 내년 춘투 때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를 해요?
그러니까 춘투가 이제 노사 합의하는 네. 과정이잖아요. 노동자들한테 뭐 좀 해라, 이거 네, 올려달라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올려달라고 해라. 그리고 막 니케이 신문은 노조의 존재감을 보여야 된다. 그 보수 경제지잖아요. 그렇지. 왜 그래? 그 게이단렌 회장도 네. 임금 인상해야 된다 지금. 아니 그 물가를 좀 끌어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되게 높잖아요. 근데 왜? 왜 그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취재를 좀 했던 건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떠냐면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자국의 어떤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이번 기회에 임금 올리고 또 무슨 얘기하냐면 야 니네 뭐 M값 뭐 문제되고 에너지값 올라가고 그러면 물건 가격 올려라. 상품 가격 올려라. 무리하게 그걸 비용 절감하지 말고 그냥 가격을 올려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구매력이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임금도 올려라. 그래서 임금도 올리고 물가도 올리고 하면은 경제 규모가 좀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재정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규모를 이번 기회에 인플레이션을 계기로 키워서 세금을 좀 걷어보겠다. 라는 건데 세금을 그냥 올리려 그러면은 국민들이 반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2019년에 소비세율을 인상할 때 무상보육을 같이 했어요. 세금 올리는 대신 이거 해줄게. 근데 요새 좀 뭐 하고 있냐면은 방위비 늘린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면서 슬쩍 끼워넣은 게 그러니까 세금 좀 올리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슬쩍 끼워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서 약간 시간을 벌면서 기습작전 게릴라처럼 팡팡팡 하면서 시간을 좀 벌면서 재정을 좀 더 이렇게 좀 건전화시키는 움직임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어떤 기습작전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저는 인상적이어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임금을 올리려고 그런 발표들을 경제단체들이 한다는 게 참 어색한 그림이긴 한데. 좀 어색하죠. 근데 심지어 물가가 올라가지고 어렵다고 막 그러는데 임금을 올린다 그러니까 저쪽은 임금 올려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문화인가 보지. 노동자들이 그 익숙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고 임금도 뭐 한 40년 동안 안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뉴스3 세 번째 뉴스를 올 한 해 뉴스 정리로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아니, 하세요. 제가 짧게 할게. 뉴스만 팡팡팡팡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 하면 되니까. 일단 10대 뉴스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누가 선정한 겁니까? 3프로 TV 취재팀에서 선정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취재팀에 몇 명 있는데. 에헤이, 그건 극비 사항입니다. 우리 저희 요원들의 신상에 네, 대해서는 보여야죠. 함부로 이렇게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화이트 요원 있고 블랙 요원 다 있습니다. 저희는. 네. 뭐 어마어마한 팀 같아. 우리 스스로 좀 힘 좀 실어주세요.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애들 포함해서 계산해야 알았어요.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네. 10대 뉴스는요. 일단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지금까지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처음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한 뒤에 돈바스 지역의 군대를 진주시키고서 3일 뒤인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을 했었죠. 근데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이거 원래 표로 정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침에 노트북이 좀 망가져가지고 그 표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뭐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배터리가 없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네. 충전 자주 하시고요. 예, 그 3월에 음. 우리나라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당선이 됐죠.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인상적인 제가 화가 난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좀 화가 나는지 저기서 전쟁을 함으로써 그 여파가 우리가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이게 3월이면 지금 이제 9개월 됐잖아요. 취임은 5월이었지. 네, 취임을 5월에 했죠. 당선이 3월이었는데 뭔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게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좀 화가 나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취임한 게 인플레이션은 원래 화가 나게 해. 맞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정치하기 쉽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5월에 취임을 했는데 지금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조롱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피로가 굉장히 누적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뉴스로 꼽진 않았지만 아베 총리 사망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겨우 중간 선거 이겼고 이탈리아에서 마리오 드라기, 슈퍼 마리오라고 불리는 마리오 드라기 총리 그렇게 됐죠. 싫어하겠죠. 예, 영국에서 집에 보내버렸지. 예, 영국 40일 만에 집에 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정부에서 그 정치 지도자가 리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것을 마크롱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100석을 잃었죠. 예. 그냥 거기서도 그냥 근근히 다른 정당들 끌어들여서 버티고 있는 거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네. 저는 특정한 정책이라든지 특정 정치인의 문제라기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환경이 얼마나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경제 환경 자체가. 그래서 정치적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 올해의 키워드죠. 자이언트 스텝. 이런 말 없는 거 다들 뭐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원래 빅스텝까지는 그린스펀 시대의 말이 있었는데 올해 6월에 F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면서 야, 빅 다음 뭐야? 그러다 보니까 자이언트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후 와 역사적으로 0.75는 좀 심하지 않냐 그랬던 거를 3번을 더해서 연초에 0.25%였던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렸습니다. 네. 이게 화의 근원이죠. 당시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8.6% 상승하면서 야 이거 진짜 심각하긴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좀 사회 뉴스긴 한데 158명의 인파가 사망했던 이태원 참사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정치 이벤트긴 한데 우리가 뉴스로서 이런 이벤트들이 너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5번하고 6번을 연결해서 보면은 10월에 시진핑 3년임,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 이 결과가 다들 예상한 대로 기존에 있는 정치적 흐름이 이어지는 걸로 오긴 했지만 그에 앞서서 그 정치적인 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자국 중심적인 정책들을 쏟아냈고 주변국한테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미쳤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 예를 들어서 시진핑 정부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정부의 IR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은 좀 더 큰 부작용들을 낳고 있잖아요. 이 어제 뭐 저기가 그 뭐더라? 저 크루그먼 이 IRA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야? 그러면서 되게 조롱한 것도 있었고 그런 정치적 이벤트들이 경제에 미쳤던 영향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뉴스를 꼽았고요. 네. 또 우리를 되게 기쁘게 했던 뉴스 중에 하나인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7.7%. 아 이날 뭐 나스닥 7% 올랐죠. 아유 이날 좋았죠. 참 사람이 적응의 동물인 것 같아. 7.7% 하면서 야 그날 좋았죠. 아 근데 그날만큼 웃으면서 방송했던 날이 별로 없었던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날 진짜 웃으면서 방송하고 그때 뭐 햄버거도 쏘시고 그랬나? 아 햄버거 한번 또 먹을 때 된 것 같은데요. 까맣게 잊어버리네. 네. 햄버거 한번 또 먹을 때 된 것 같습니다. 신년 햄 한번 합시다. 10년 햄이 뭐예요? 신년에 신년 네, 네, 신년에. 햄버거 모임. 네. 햄뭐 한번 하지 뭐. 알겠습니다. 예, 9번째는 오징어 게임. 이게 에미상에서 6관왕 했고요. 이게 K컬처가 세계를 주도하게 됐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오징어 게임과 그리고 이제 그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가 칸 영화제에서 동시 수상을 했고요. 여기에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네.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이제는 좀 지속 가능한 그런 구도의 탄탄대로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K컬처. 예,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좀 무거운 얘기인데 네. 삼성전자 주주수가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무거운 얘기. 아 이게 그 진짜 자본시장이라는 게 과거에 기관 투자자들 중심의 시장이었다 그러면 외국인 포함한 기관 투자자 시장이었다면은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고 주식 투자라는 게 과거에는 다 도박이다 뭐 투기다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했고 뭐 지금도 인사청문회 할 때 뭐 주식 얘기하다가 옛날에는 주식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도박꾼 취급했잖아요 장관들. 네. 그리고 지금도 주식 관련해서 이제 뭐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인 주주들이 많으니까 주식 있다라고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래더라? 주식은 괜찮은데 왜 코스닥 주식이냐? 아직도 그러고 있는 그렇지. 삼성전자나 사시지.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그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했던
3프로 TV가 있지 않았나. 그들에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정보를 얻고 함께 네. 지식을 좀 향상시키면서 좀 더 주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네.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리고 기업들도 대주주와 이른바 오너, 재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되다가 이제 소액 주주들에 대한 인식도 강화됐다는 것을 네. 삼성전자 주주 숫자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따로 꼽지 않았습니다. 고금리 영꿀족, 축구 16강, 코로나 60만 찍었을 때 그리고 자금 경색 이런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한 해는 금리 올라가고 자산 가격 떨어지면서 모든 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났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화의 근원은 당장 내가 돈이 없고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도 화가 나는 거지만 변동성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의 변동성이. 그러면은 이 변동을 하게 되면 그 변화에 적응하는데 스트레스를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도 뭐 시장이 많이 좋지는 않겠지만 네. 좀 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약해진다면 이런 어떤 불안, 그러니까 변동성으로 인한 불안보다는 조금 더 하향 안정된 상황에서 기회를 엿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10대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